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서상민 정치평론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하루 종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욕설 파문으로 정가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뭐 치중 실수다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한테 사과하러 갔지만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을 계기로 비박계, 친박계 간의 이 공천을 둘러싼 이 갈등 더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상민 박사. 네. 먼저 이 윤상현 의원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문제는 이랬습니다. 국민들은 저 사람 국회의원 맞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의원 맞다면은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맞아?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대표에게 심한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냐? 예, 술을 먹고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국민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들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의 후보들도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그냥 실언이다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아주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영삼 원장. 예. 그래서 그 욕설 파문과 네. 더불어서 제가 생각할 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에 친박 그룹에 의해서 은밀하게 밀실 공천이 준비되어 왔다. 특히 자기 자당의 당 대표까지도 속아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한구 공관위원장께서 초장에 대표도 그 공천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 진반 농반의 그 말이 결국 연결되는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어서 네. 욕설 파문과 더불어서 정말 친박의 그 기획된 밀실 공천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조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통화를 했는데 네. 그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 사람이 뭐 녹음을 해서 언론사에 넘겨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 대체적인 경위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랑 통화했는지도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는 아니다 그랬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이재호 의원 조금 전에도 하여튼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밝혀야 된다 이 네.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누구하고 통화했으면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럼 그 통화자의 반응은 어땠는지.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무리한 발언을 했는데 그 대표를 속아내자는 이런 무리한 발언을 했는데 그 통화자는 어떤 반응을 보냈는지 굉장히 이 사건 조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공관위원이었으면 공관위원대로 엄청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친박에 더 윤상현 의원보다 더 높은 실세였으면은 결국에 친박이 그룹핑을 해서 움직이는구나라는 게 나오고 전혀 아니면은 본인의 지인이었다고 그러면은 정말 또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통화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일단 그 통화 상대자에 대해서는 그 발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서 어쨌든 김무성 대표한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직접 만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또 사과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하면 수습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수습이 될 것 같습니까? 수습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은 아니고 또 청와대 핵심 인사는 아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난 얘기냐 안 나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전화를 받았냐 하는 문제보다도 네. 이걸 누가 녹취를 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누가 어떤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녹취를 했고 네. 또 제2차 컷오프가 발표되기 바로 전에 왜 이것을 언론에 공개했느냐. 이것이 핵심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또 누군 것 같습니까? 지금 오리무중입니까?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쪽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근데 날짜상으로 보면요. 네. 이 발언이 2월 27일 날 밤에 윤상현 의원이 본인들의 지인들 앞에서 그 통화자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녹음을 한 사람은 윤상현 의원의 지인인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 자리에 같이 옆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예.
그 녹음 그 같이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지인인 분이 윤상현하고 그렇게 친하는데 이렇게 윤상현 의원에게 타격을 주는 그걸 녹음해서 언론사에 갖다 줬다는 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또 이 또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참 그러네요. 예. 아니 그래서 이 새누리당에서는 뭐 이 논란 며칠 있으면은 뭐 또 다른 더 큰 사건이 터져서 덮이지 않겠냐 이러고서 혹시 뭐 며칠만 잘 버티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각 이 시점에서의 상황은 뭐 그렇게 간단하고 녹록한 상황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윤상현 의원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통화를 했고 그 사람의 반응은 어땠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누가 어떤 의도로 이걸 언론사에 갖다 줘서 이렇게 됐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가 좀 국민들 앞에 밝혀질 필요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필요한 부분은 당 차원에서 조치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심판에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넘기는 최소한의 그런 절차까지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진 최고위원 연석회의 분위기를 보면 이 사건이 이제 친박 대 비박 간에 이 공천을 둘러싼 본격적인 무슨 권력투쟁 양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지만 네. 바로 옆자리에서 이재호 의원이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양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호기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비박계가?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살생부와 관련된 파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된 파동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비박계가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당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이건 실질적으로 실체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발언이 있었느냐. 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비박계 그동안 공천과 관련돼서 컷오프 대상이라고 여겼던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반격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것은 김무성 대표를 정점으로 한 일종의 이번 공천의 피해자 그룹들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요. 이 비박계가 기회를 만났다. 그리고 지금 반격을 시작했는데 네. 그 좀 먹힐까요? 근데 기회라기보다는 비박계 입장에서는 이제 진상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그 앞으로 본인들의 공천 문제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정말로 이게 주도적으로 친박 세력에 의해서 기획되고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다고 그러면 앞으로 본인들의 목숨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의 진상 조사를 철저히 요구하는 예. 그런 측면으로 하면서 이제 당내 권력 갈등의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당연히 그러겠죠. 이 경우에는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최고위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 윤리위나 뭐 이런 데가 가동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이양구 공관위원장 이건 공관위의 문제가 아니고 당의 윤리위원회 문제다. 그러면 그래서? 당의 최종 결정권자는 김무성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에 당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은 조사가 네.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 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여상규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 매체와 통화해서 취중 실수라면 별것 아닐 수 있다.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분위기가 그렇게 무슨 엄중하게 조사해서 일벌백계 하겠다 뭐 이거 하고 좀 다르네요 분위기가.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이양구 공관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취중에 실현한 것까지 다 공천 과정에 갖다가 요소로 넣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음모론으로 오히려 이제 몰고 가면서 취중 실현 쪽으로 갔다 가면서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예. 비박 측에서는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는 선거에 미칠 영향, 네. 그다음에 당에 미칠 영향, 네. 그다음에 더 작게는 친박 그룹에 미칠 영향을 고려를 한다면 네. 뭔가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사건에 대한 자초 지정을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네. 이번에 불출마 선언 같은 것을 함으로써 당도 살리고 선거도 살리고 친박 그룹도 살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최소한 불출마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좀 상황은 다르지만은 지난 예. 17대 때 정동영 당시 의장의 그 노인 폄하 발언으로 해서 예. 본인이 깨끗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덮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보다 또 여론조사 유출 결과
이게 여론조사 결과 유출보다도 훨씬 더 파문이 크기 때문에 네.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술은 좀 적당히 먹는 게 꼭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정치 말로 하는 건데 이 말로 다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연하야 하나 똑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두 전문가 패널은 최소한 윤상현 의원의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친박계를 위해서나 또 본인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진단했습니다. 자, 이번엔 좀 야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컷오프 된 이 2차 컷오프 현역 의원 명단은 같이 발표하려다가 뭐 진통을 겪고 있는지 내일로 지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뭐 내일 발표할지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이 경선 지역을 확정해서 발표하니까 이제 경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들 중에 네. 보면 뭐 막말로 역시 여기도 말이네요. 예, 막말로 당 윤리위에서 징계받은 사람들이 일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 어떻게 봐야 되냐? 뭐 이런 또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미영상. 결국에는 막말, 갑질, 비리는 물론이고 했던 네. 분들을 갖다 결과적으로 김종인 대표 체제에서 구제는 꼴이 됐다. 구제해버린 꼴이 됐기 때문에 네. 김종인 대표가 정말 말로만 계속해서 뭐 막말, 갑질 의원들을 청산하고 친노 운동권식의 그 패권 세력을 다 청산하겠다고 하시면서 정작 보여주는 건 하나도 없고 딱 강기정 의원 공천 배제 하나고 지금 사실 김경애 의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네. 동료 의원에게 비노들이 지금 와서 그 새누리당의 그 세작이 여기 와서 당을 망치게 하려다 이런 막말을 해서 징계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비노는 새누리당 간첩이다. 세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세작이 간첩이라면서요. 예,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그냥 당이 어찌됐건 징계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제해서 경선에 나가기를 하면은 결국에 다시 빠지달고 활동하라는 얘기인데요. 어허. 이런 측면에서 좀 김종인 대표께서 좀 더 신중하게 예. 그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야권 통합 제안을 받은 그 국민의당이 막 흔들렸는데 그러면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김한길 선대위원장이나 뭐 오늘 박지원 의원까지도 통합을 좀 명분 있게 제안을 해라. 하려면은 우선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먼저 보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차 경선에서 막말했던 사람들까지 지금 거의 구제되다시피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국민의당의 통합 쪽에 있던 사람들의 입지가 오히려 확 좁아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합론이 통합을 위한 통합 제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갈라놓기 내지는 분열시키기 위한 통합론이었던 것이 지금 증명되고 아하.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를 들면은 방금 민흥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친노 패권주의의 청산이야말로 통합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국민의당 김한길 위원장과 네. 대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것이 없이 통합론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건 통합을 위한 통합론이 제안이 아니었다. 어허. 이것은 국민의당을 고사시키기 위한 통합론이었지 뭐 그래요. 보여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면 이제 김종인 대표 통합론에 때는 이때다 그러고서 이 통합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나무에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질 판이네. 그렇게 되겠죠. 예. 결국에는 그런 데다가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예. 흔들거리면서 의석수가 막 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허. 개헌 저지선 무슨 선진화법 뭐 180석 저지선 이런 얘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에서 오히려 그 통합파들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네. 그런 상황 외부 환경에서 조성돼 버린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네요. 하여튼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통합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건 지금 다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대표가 대구에서 어제 대구 내려가서 홍일학 의원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홍일학 의원이 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거부했다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보니까 탈당 선언은 했는데 아직 탈당계가 처리가 안 됐군요. 예. 그러니까 이 홍일학 의원은 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모양입니다.
네. 아 비례대표니까 네.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죠. 나를 제명시켜라. 네. 아 이제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처리를 안 했다 이런 뜻입니까? 어쨌든 이제 거부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홍일학 의원이 네. 어찌됐건 간에 열심히 한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확실하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만 하고 당무회에서 이 조항을 사실 바꾸지를 않았어요. 아하. 그러고 다시 대구에 가서 정작 홍일학 의원을 위로하고 구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김부겸 대표 달래러 간 게 아닌가. 네. 김부겸 전 의원 달래러 간 게 아닌가. 그럼 립 서비스만 한 거다. 예, 홍일학 의원한테는. 지금 그 당무회에서 정권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일학 의원을 구제할 수 있는 그 조항을 지금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참 그러네요. 아니 구제한다고 해서 홍일학 의원이 받을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왜 그걸 받습니까? 홍일학 의원은 나 좀 제발 그만 내버려 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김종인 대표 같은 것은 받을 의사도 타진해 보지도 않고 구제를 네. 받을 의사 타진해 보지도 않고 가서 그거.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쇼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경선 지역을 발표한 이 공관위원장이 발표하는데 홍창선 공관위원장 이제 발표장에서 좀 이 기자들하고 좀 옥신각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이걸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요. 뭐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자. 아 그렇죠. 뉴스의 초점인데 이 눈이 부셔서 불 좀 꺼라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뭐 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오는 전화만 받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한테 뭐 이 상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또 진짜로 전화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서 기자가. 이렇게 되니까 아니 무슨 공당의 공천 발표가 무슨 장난이냐 이 현장에서 이런 항의까지 나왔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홍창선 위원장 이거 왜 이렇습니까? 좀 홍창선 위원장께서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이제 의도는 좀 새로운 모습을 이렇게 네. 상당히 좀 친화력 있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상당히 그게 잘 전달이 안 되면서 예. 꼬여가지고 좀 썰렁해져. 예, 아주 썰렁해져. 아니 항의를 거칠게 네. 상당히 했습니다. 기자들 한 두세 명이. 예. 글쎄 말이에요. 예. 저는 홍 위원장이 좀 인식이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예. 홍 위원장의 일은 공천을 해서 공천 결과를 국민한테 내놓는 얘기를 그 일이 홍 위원장의 일이고 예. 언론의 일은 그것을 국민한테 전달하는 것이 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언론의 관행이 어떻고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갑질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그 언론한테 그 갑질하는 거는 국민한테 갑질하는 거다. 그렇죠. 예. 국민이 알아야 될 정당한 공천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내 하는 식으로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뭐 마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공천 발표라고 하는 것은 경선 지역이나 단수 추천 또는 전략 공천이 돼서 공천이 확정된 사람한테는 정말 기분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탈락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공천심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은 표정이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거 해프닝도 이런 해프닝이 없을 텐데 이것은 참 공천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 아닌가.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 야, 참 이상하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 정치는 좀 아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